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강의를 에, 진행을 할 텐데요. 그 강의 중에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영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에너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에너지 사탕, 에너지 음료, 참 에너제틱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또 에너지는 어떤 식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길지 않게 갈 거니까 일단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함께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 거죠? 자, 출발! 어쩌면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혹은 보았던 그림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소위 에너지 절약 캠페인 마크인가요? 이 마크 있죠, 그죠? 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마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만든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공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 공단에서 만든 에너지 절약 일종의 캠페인을 위한 어떤 마크가 되겠죠, 그죠? 학생들하고 뭐 앞으로 교사가 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공단이라는 데서 한 거라고 치고가 아니라 한 거고, 요 마크도 우리 굉장히 자주 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그 각종 뭐 전자기기 이런 데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은 뭐 1년에 얼마 정도 그게 든다 해가지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표시해가지고 전자기기 에어컨 뭐 무슨 냉장고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 쉽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어려서부터 에너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혹시 바로 이런 에너지 절약 마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거. 여기 보면은 효율 등급 1등급 이렇게 돼 있죠. 1등급. 그죠? 1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그 소비 전력량 하루에 얼마 정도 든다. 월간인가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당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그 23g 정도 배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연간 에너지 비용 7만 5천 원 드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무슨 제품일까?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디서 가져오긴 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의 속에서 우리는 사실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쩌면은 자, 에너지 절약해요. 어린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곳곳에서 들었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율 등급. 자, 도대체 에너지가 뭐길래 그런가? 우리는 이것도 그 과학 공부하는 셈 치고 도대체 에너지가 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그 영어 E자를 형성한 에너지 보이 마크를 봤었죠? 자, 에너지. 자, 그 에너지라는 말은 원래 좀 딱딱한 얘기 같은데 내재되어 있는 힘이다. 포텐셜한 힘이다 이런 얘기죠. 내재되어 있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에르곤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에너지는 에르곤에서 유래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 에너지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에너지 정의하면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에너지다. 즉, 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너지라는 단어가 쌍둥이처럼 같이 다녔어요.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응? 그 능력, 힘, 그걸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돼.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캐퍼서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능력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의 단위도 일의 단위인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 줄.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임스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줄이라고 하는 그 단위, J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하고 일의 단위는 일단 같다. 자, 에너지는 뭐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정도만 알고. 그렇다면 도대체 물리학에서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 과학에서는 일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궁금한가? 자, 그럼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영국의 물리학자 줄의 이름을 따서 줄에서 나온 그 단위를 쓰는 줄 1. 자, 1. 자, 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분의 스포츠 스타. 자, 왼쪽은 잘 아시겠지만 역도 선수죠. 장미란 선수가 힘쓰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렇죠. LA 다저스에서 열심히 공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유현진 투수의 사진이죠.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팍 들어올리는 이 장미란 선수나 열심히 힘을 줘가지고 지금 손이 뭔가 이거 체인지업이에요? 아니면 패스볼 던지나요? 하여간 그 공을 던지고 있죠. 야구공을 던지는. 자, 열심히 힘을 써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까?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물리학적 일은 뭘까? 자, 이들은 일을 했는가? 생각해 봅시다. 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 손 드네요. 거기는 왜 손을 안 들었어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 대부분이 이들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될까? 화면에 영어가 나오니까 머리에 쥐나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첫 번째 문장. 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뭘 의미하느냐?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오늘 일 많이 했나요? 일 열심히 했나요? 학생들한테 일은 뭐죠? 공부라고 칩시다. 자, 공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죠? 자, 그걸 물리학에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했던 거를, 일이라고 보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물리학에서 일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했더니, 포스를 가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위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동을 했다. 이동을 일으켰을 때에 일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이제 좀 더 수식화해서 표현하면 물리학자들은 복잡한 것들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F 이퀄 ma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흔히 알려지는 유니버셜 로에서는 뭐라 그래요? F 이퀄 G 만유인력 상수 R 제곱 거리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서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에 그 어떤 물체에 가해진 힘하고 그 힘에 의해서 그 물체가 이동을 해버렸죠. 그 이동 거리를 곱한 거다. 이걸 수치화한 게 뭐냐면 이거죠. F equal force 곱하기 displacement D W equal work equal FD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그 줄,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한다 그랬죠? 영국 출신의 영국 맨체스터. 여러분들 맨체스터 그 축구팀 잘 알죠? 박지성 선수 생각나죠? 자, 그 줄, 1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1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1m더라. 그래서 1뉴턴 곱하기 1미터. 여기 네모로 난 거는 사실은 이게 네모가 아니고 점인데 이 점을 이렇게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자, 말이 어려워요? 자, 그럼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밑에 이렇게 우리말로 써놨습니다.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이동하였을 경우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의 곱, 그거를 우리는 1이라고 한다. 1의 크기다. 이동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곱이 바로 1의 크기인 거죠. 자, 1의 정의.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힘을 가하는데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1이라고 한다. 얼굴을 오랫동안 안 보면 심심할까봐 제가 한번 등장해 봤습니다. 자, 앞에서 1줄은 1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1m를 이동한 정도를 이제 단위 1의 크기라고 한다면 도대체 1줄이 얼마나 되는 크기일까요? 엄청 힘든 걸까요? 힘을 많이 가해야 될까요? 물론 힘을 많이 가하고 조금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곱이니까 혹은 힘을 조그맣게 했지만은 그 이동한 거리를 또 길게 하면 그것도 1주울이 될 수가 있죠. 즉 10 곱하기 0.1도 1인 거고 1 곱하기 10 0.1 아니 뭐지? 10 곱하기 10뉴턴 곱하기 0.1m도 1주울인 거고 1뉴턴 곱하기 0.1m도 그 1주울인 거죠. 자, 도대체 1주울의 크기는 얼마일까?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큰 크기일까? 상상이 잘 안 가죠? 1주울은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크기예요. 사과 있죠? 사과, 우리 먹는 사과. 사과를 딱 들고 1m 위로 올렸다. 그러면 그게 1주울이에요. 우리 사과 하나 정도는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다음에 5가지 상황에서 도대체 일을 한 경우를 한번 골라봅시다. 이 중에는 일을 한 경우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 공을 뻥 찹니다. 힘을 가했죠. 죄송합니다. 공을 뻥 차서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공이 휘웅 날아가요. 자, 힘을 가했고 힘의 가한 방향으로 공이 붕 날아가죠. 일의 정의에 부합하죠. 자전거를 타요. 자, 힘을 가했어요. 페달에. 그랬더니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역시 부합하는 일이죠.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낙엽을 쓸었어요. 낙엽이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그 다음에 벽을 짚고 힘을 왕창 줬어요. 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엄청 밀어 제꼈어. 벽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 힘을 가한 방향으로 벽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였어. 이동한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이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죠. 자, 마지막 그림은 좀 애매하죠. 자,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자를 들었어. 들고 앞으로 이동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앞으로 이동한 거는 사실은 힘을 운동 방향은 앞이고 그 다음에 상자를 드는 거는 위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든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걸어갔다. 그럼 걸어간 거는 물론 위치 변화가 있으니까 일을 한 거지만 들고만 있는 거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앞에서 장미란 선수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번쩍 들었어요. 일을 했나요? 그렇죠. 힘을 가해가지고 만약에 들으려고 힘만 막 주고 있다가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럼 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힘을 번쩍 해가지고 위로 퍽 들었어. 일을 한 거죠. 그죠? 유현진 선수 야공을 딱 잡고 힘을 가해가지고 팍 던졌어. 일을 한 걸까요? 그렇죠. 힘을 가해서 공이 날아가니까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을 한 것과 일을 하지 않은 것, 뭐의 기준에서? 물리학의 기준에서 구분을 할 줄 아시겠죠? 네, 너무 쉽다고요? 좋습니다. 출발이 참 좋네요.
지금까지 주요한 물리학적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보면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에너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뭐다?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그 원인, 그걸 힘이라고 합니다. 힘을 가했다, 그런 뜻에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단위는 뉴턴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 자, 힘은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랬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 물체가 움직였을 때 한 일로 나타나는 거,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 그죠? 그걸 우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에너지, 열도 에너지거든요. 자, 열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 받는다, 그 열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니까 뭐가 끓었다라든가 할 때 그 열. 자, heat.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열과 같이 물질이 열을 가하면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분자들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고무풍선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해가지고 풍선을 커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뭘 쓴다? 에너지의 단위 줄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 줄은 누구의 단위이기도 한다? 일의 단위이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에너지 관계를 또 한번 보면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말이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 야구를 하려면 야구공을 던지겠죠? 혹은 야구공을 친다거나, 그렇죠? 자, 야구공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유리창을 깨먹었다. 공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에 힘을 주었겠죠? 그래서 힘을 줘서 던진 사람은 손끝에서 공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야구공에 힘을 줬어. 그러면 던진 사람은 어디서? 손끝에서 공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해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을 해줘서 공이 떨어져 나가게 한 거야. 어디서? 손끝에서. 위치 이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럼 야구공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이 야구공의 에너지가 유리창에다 부딪히면서 깨버렸어요. 일을 한 거죠. 그죠? 야구공이 일을 한 거예요. 야구공을 던진 사람, 손끝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야구공이 날아가 유리창을 깼어. 공도 일을 한 거예요. 자,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물체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만큼 물체 에너지가 감소해요. 자, 에너지는 변할 수 있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조금 이따 다음 차시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와 그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미리 한번 땡겨서 말을 해봤습니다. 자, 이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소위 몸풀기 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도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무슨 전기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왜 절약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좀 딱딱하긴 하지만 에너지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그런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